보세요. 쉽게 할까요? 쉽게 해가지고 다 떨어질까요? 이 정도는 해야 여기에 약간 살 붙일 겁니다. 이런 강의가 이제 5월까지 할 거예요. 이제 3월에도 한 번 더 하고 5월에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책도 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연결 안 하고 여기에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어디 전부알부 이것만 외우고 넘어가면 쉬워요. 이제 그것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한 3월달 되면 떨어져 나가요. 이제 점수가 안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씩 알기 때문에 이제 그 5월 가면은 뭐 절반 이상이 뭐 많은 숫자가 이제 떨어져 나가요. 수업을 안 들어요. 어려워서. 공법 때문에. 2차 포기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면 5월 가면은 지금 11월에 공부한 분들은 이미 좀 아는 것도 있고 3월 가면은 꽤 많이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5월 가면 또 이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좀 아는 게 생길 겁니다. 계속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한꺼번에 다 알겠다. 이것은 완전히 뭐 좀 속된 말로 뭐 도둑놈 진보 보다도 더 나쁘죠. 안 돼. 불가능해. 일부만 알아간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는요. 자, 이게 이제 자꾸 연결되기 때문에 얘네들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강의를 듣다 그러면. 근데 안 그러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에도 또 아까 우리 학생 한 명이 질문했는데 일단 13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37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강의 안 한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봐도 좋습니다가 아니고 안 봐야 돼요. 사실은 필요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제가 다 이 교과서를 다 읽어보진 않아요. 필요한 것만 보고 어디 몇 페이지 나오면 확인학습에 보면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반드시 있으면 틀린 말이에요.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거 집어넣지 않습니다. 물론 왜냐하면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 건축물이나 토지 이용 계획이 있어요. 그럼 수립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공법은 혼자 하면 안 돼요.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이 공법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 오랫동안. 근데 틀리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다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5월 달에 아무튼 이제 외울 것들 요약집에서 추려가지고 안 되면 그때 외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해야 돼. 외우는 건 지금부터 안 해도 이제 정 안 되면 그때부터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장에 가면 또 뭐 몇 점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전혀 이러한 그 노력 없이 처음부터 그냥 막 글자만 따고 순자만 따가지고 외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말이 나왔을 때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외운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틀려요.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도 이해하도록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첫날 두 번째 날 안 나온 사람들은 뭐 더 어렵겠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물론 확인학습 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하면 너무 단정해 같지만 진짜로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라든가 어딘가 이거 틀리거야 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률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만 맞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거 내면은 다 떨어져요. 합격자가 뭐 100명, 500명밖에 안 될 텐데. 그런 거 나오면 그런 거 아니고 전형적인 거를 줄 건 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읽어드린 것들은 안 봐야 돼요. 사실은 안 봐야 돼요. 질문하신 분은 고맙고요. 자, 138페이지 받고 139페이지. 자,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1의 2호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전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반드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1의 2가 뭐냐면 이거예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은 이것이 꼭 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걸 폐지해서 어떤 행위 제한만 살짝 바꾸는 단순한 어떤 그 보전 정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거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데 시험에서 그 단서까지 절대 안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틀려요. 대한민국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틀려요. 공부를 해도 무슨 말인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돼요. 뭐가 있죠? 2와 4. 2 볼게요. 2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개발할 때는 어떤 기반시설의 관상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했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 보면 140페이지 4 보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의 새롭게 대체하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한다. 그럼 이제 만약에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면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른 것들이 후보가 보면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139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이제 줄 그러한 거 체크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강조하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만 체크하세요. 다 하지 말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 아까 할 수 있다는 칠판을 말씀드렸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를 정했어요. 1종 일반 주거지역에.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적으로 4층 이하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그럼 이게 모순관계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형식적 외관상 봤을 때. 야, 여기는 1종인데 왜 아파트가 되지? 지나가는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법적인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이렇게 바꿔서 아파트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답 아니에요, 얘네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면서 나중에 이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지금 즐거워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워봐야 무슨 말인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데없어요.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들으면서 삼순아층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뒤와 연결되면서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줄긋지 말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등을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 그건 이제 아까 지구 도시 외의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다 할 때 그런 거 할 수 있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반시설 중에 140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나다 라마바사 차까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기반시설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여기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하고 구역하고 크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지구 단위 계획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례로서 이걸 이제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이런 것들이 줄긋지 마세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겠고, 항만, 기반시설을 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도시는 항만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시도 대도시대로 지구 단위 항만은 우리 지구 단위 우리 그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공원은 사실 필요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데 공원 중에 묘지, 공원 이런 것들은 조례로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을 포함해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묘지공원 같은 여러분들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 보면 안 되고 다 봐요. 외워봐야 별로 써먹지를 못해요. 근데 묘지공원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도심 한복판에 묘지공원 이런 거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리고 방송, 통신, 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제외가 가능하고, 학교의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이 말은요, 학교를 제외시킬 수 있다는 말인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2조의 학교에 한정한다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이 어디부터예요? 대학부터 대학. 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평 평내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여기 대학을 어디다 설치한다 하는 계획이 있을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학 같은 것들 제외할 수 있고. 도축장 이런 것들도 제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한번 듣고 한번 기억 날 만한 것들 몇 개만 체크하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항만 같은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너무 뻔하니까 잠깐 묘지공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방송통신시설이라든가 도축장 같은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례가 정할 수 있다. 뺄 수 있겠다. 다음에 4번에서 보통 나와요. 답이 나온다 그러면 자, 4번은 아까 봤죠. 그리고 5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서 포함시킬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관에 관한 계획, 교통 처리 계획 이런 것들은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요 포함해야 된다. 높이자는요
하여야 된다. 묘지공원은 없을 수 있죠. 맞죠. 그래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반시설 이렇게 밋밋하게 나온다기보다 묘지공원이라든가 대학 등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언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써먹는 거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자꾸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건축선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네, 시가지에서 본래 건축선은 이 옆에는 생각 말고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 데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이제 건축선 책이 잘못된 게 되게 많은데 그냥 지적 안 하겠습니다. 자,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 안에서만 건축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축물을 막 삐뚤삐뚤하게 지면 이 시가지에서 보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선을 자. 이게 너희 땅이지만 건축물을 여기까지 붙이지 말고 이 안에다 건축해라 이러면은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딱 채워서 지을 거예요. 이제 보통은 그러면은 앞에 정비가 돼서 좀 보기가 좋죠. 이게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 이런 데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건축선 얘는 도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안쪽에서 뺐는데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건축선 건축물의 색깔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막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뭐 은행나무 색깔 비슷하게 해서 관광 자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뭐 노란색만 써라 뭐 이렇게 너무 깔맞춤인가? 뭐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색깔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처리 계획 같은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교통처리 계획이요 전에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였어요.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이 그렇게 신통치 않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산 지역에서 횡단보 같은 거,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없는 동네 많죠? 많이 있었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거거든요. 왕래가 잦아져요. 그럼 거기에 뭐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꼭 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반드시였어요. 필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호평 평내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교통처리 계획이 꼭 필요한 게 아니죠. 이미 교통 상황이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임의적인 사항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평내호평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을 정해서 거기 좀 개발을 도모하고 싶어요. 거기가 교통 상황이 신통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통 처리 계획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에는 이제 이 용건용이라든가 기반시설, 건축, 교통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5가지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라 해서 다시 돌아가면 재밌는 법이 있는데 139페이지 다시 1번에 그 네모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좀 말이 잘못됐죠. 2와 4를 포함하면 2 이상 됐잖아요. 그냥 2와 4는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둘이 전에는 3가지가 있고 더 돼서 5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해서 2, 3, 4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색한 말이 생긴 거예요. 2와 4가 들어왔으면 2 이상이 됐는데 그 말을 뭐하러 해요? 2와 4는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시험에서는 2와 4를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안 나오고 2와 4가 뭔가를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그 2와 4가 뭐예요? 용, 건, 용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묘지공원이나 대학은 아니고요. 뺄 수가 있고 그것들은 필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교통처리 상황은 포함할 수 있다. 자, 140페이지. 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것들은. 자, 이제 맨 밑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한 거예요.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일종에서는 아까 계획관리는 아파트가 안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가능하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완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완화할 수 있다. 높이 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거 말고도 뭐 공개공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원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외우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나중에.
안 할 겁니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그런 것들 추가하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식이 돼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한 분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 확인학습에도 보지 말라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뭐 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규정은 완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건축선이 완화되지 않는 것은 법상 해석상 뭔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 건축선을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완화할 수도 있다고 좀 해석이 되기도 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그러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 공법에 이만큼 이 칠판에 있는 것에 10,000배쯤의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걸 포함해야 돼요.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완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암기를 해요? 못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암기가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게 그걸 암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거 정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얘는 그냥 뭐가 완화할 수 있는가 이 정도 하고 이걸 제가 보지 말란 건 안 봐야 돼. 그래서 쓸데없는 거 보면 안 돼요. 외우고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141페이지 완화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크게 76조가 일종 일반 주거적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위임한 조항이에요.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를 자꾸 들어드리잖아요. 제가 상업적에서 근린생활시설 가능해요. 목욕장 가능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걸 금지해서 강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 어쨌든 건축 제한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아까 일종 일반 주거적은 60인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70, 80 가능하다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높이도 완화할 수 있고 거기에 뭐 조경이라든가 공개용지 도로와의 관계하는 순간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지. 기억이 안 나요. 걔네를 나오든 말든 무시하고 용, 건, 용이 높이 완화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거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60조와 61조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에요. 60조는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고 61조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조문까지 알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할 수 있어요. 부설 주차장 설치 완화할 수 있는데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는 시험에서 가끔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공부하고 나면 그건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밑에를 보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어요. 그 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수 있죠? 그럼 부설 주차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 가마 놓는 곳 이런 거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100%까지 완화할 수가 있어요. 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한대요. 부설주차장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가 완화할 수 있어요. 또 차량 진입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은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설치했다는데 2번으로 연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불행에 쓴 것은 그러니까 차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대지로 본래는 도로에서 대지로 차가 진입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 마당에 주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고 했는데 이제 도로에서 대지로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럴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냥 단순히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와도 맞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1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차 없는 거, 차 없는 거. 1, 2, 3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차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 않고 이게 답이 그냥 딱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고.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면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요? 150%까지. 그 건폐율 완화할 수 있다는 건 또 공부한 거예요. 연결해서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용적률 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요? 2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해당 용도 지역이나 개발진행지구에 지정된 건폐나 용적률을 150 그리고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지금 도시 외의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50,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옆에 밑에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죠? 완화할 수 있는데 도시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시 아까 칠판했던 거예요.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기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정했을 때 아파트 연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요. 다만 어디에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가능한 게 있어요. 계획관리지역. 괄호에 작은 글씨로 있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 이 말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분석을 못 해주세요. 여기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연립 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서 풀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이제. 해당 부분에. 전혀 이것과 무관한 곳에 가서 이제 문제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는 용건용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필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색채. 또 무슨 선?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하는 것들은 필수다. 여기는 이제 해야 된다고. 여기는 해야 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도시나 도시 외의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외의 지역에 아까 했던 거죠.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안 되는 거지만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152까지 주차장 설치 의무는 100%까지 완화할 수 있었죠? 100% 감면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도시지역 관해서 우리 책이 없는데 한번 듣고만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 계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 보고 한번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근데 도로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152까지 완화하게 되면 도로가 부족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도로 부지로 20제곱미터를 제공을 했어요. 공공시설 부지로 이렇게 얼마를 제공했어요? 너무 많이 했나? 20제곱미터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만약 일정 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60, 용적률은 20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시지역에서는 도시 외의 지역은 이게 아니어도 그냥 150 완화할 수 있어요. 그냥 도시 외의 지역은 지구단위계로.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이처럼 공공시설을 내가 제공했을 때 완화를 시켜줍니다. 연계해서. 그래서 자, 여기가 현재 건폐율이 60이잖아요. 그죠? 60%예요. 이거 시험에서 문제를 낼 때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건폐율은 60이다. 이거 알려줘요. 알려주면 그 숫자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딱 간선해요. 이것만큼 완화시켜줘요. 자, 얼마만큼 내가 제공했어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완화 내가 제공했죠? 그것만큼 완화시켜줘요. 그러면 60%가 현재 적용되는데 이거에 얼마? 100분의 20만큼. 그럼 몇 퍼센트가 돼? 12% 포인트가 되죠? 60에 20%니까 할 수 있죠? 12%. 그러면 요것만 원래 내가 가진 거 60에다가 12 더해서 얼마가 되면 72%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요만큼. 내가 제공한 것만큼 받으면 돼요. 이거 제공했다가 내가 보상금을 받았어요. 근데 보상금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반환하면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돈이나 땅이나 같은 거니까. 심지어 여기다가 내가 도로까지 설치를 했어요. 토지는 20제곱미터인데 근데 도로 설치 비용이 20제곱미터만큼의 그 금액을 내가 지출했어요. 도로를 설치해서 제공했더니 그럼 그 비용만큼 또 다시 토지 면적을 고려해서 완화를 시켜줘요. 그럴 땐 100분의 40만큼 완화시켜주겠죠. 내가 여기가 뭐 공원을 설치했다, 도로까지 조성했다 이런 그 조성 비용도 다 땅값으로 환원해서 그것을 그만큼의 토지를 제공하러 보는 거예요. 자. 건폐율은 간단하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여기가 60m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높이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72m까지 가능하게 높이. 근데 용적률은 더 많이 완화가 돼요. 용적률 200이었죠?
자, 200. 그러면 이제 이거 완화되는 거 안 보고 이건 지울 겁니다. 200 곱하기 이제 1.5 곱하기 200분의 200에서 아까 200이 아니라 100이죠. 100에서 20만큼 내가 제거했죠? 여기서 20을 또 빼줘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니까 숫자는 더 커지죠. 1.5가 빼서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건표율 얼마? 150이고 얘는 200이니까 더 많이 완화되겠죠? 그 숫자도 더 커져요. 그래서 합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80이죠. 80 빼고 이거는 4분의 1인가? 4분의 1. 뭐 하니까 이걸 계산할까? 이거 얼마예요? 4면 50. 왜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냐? 다시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요거 얼마요? 75가 되죠? 내가 가진 게 얼마였어요? 275 이렇게 완화돼요. 더 많이 완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숫자가 하나여도 뭐 하나라면 하겠지만 두 가지니까 하나는 선택해서 버려야 돼. 이제 헷갈리니까 어려운 거 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얘하고 얘가 나오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럼 하나 버리면 어려운 거 버리는 거예요. 얘가 쉽잖아요. 근데 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되겠죠. 영정률은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영정률은 더 많이 완화된다. 200이니까 그렇게 된다. 자, 건표율 완화되는 거 볼게요. 내가 60 있었어요. 그럼 100분의 20을 희생했으니까 그것만큼 완화된다. 숫자 같은 안 쓰겠습니다. 그럼 돼요. 내가 60 가진 거에다가 그만큼 더 해주면 돼요. 요거 하나 정도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는 숫자. 이건 도시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도시지역에서 혹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정도는.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표를 정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딘가 정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를 대체하는 내용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다음에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걸 지정했는데 이거를 3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년 된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해제가 돼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없어져요. 또 하나, 본래 도시군 관리구로 무엇인가 결정했을 때는 기본 원칙은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구로 변경해야 돼요. 폐지할 때도 도시군 관리구로 폐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결정권자나 얘네들이 그냥 선심성 공약으로 해놓고 관심 갖지 않고 까먹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잊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렇게 다시 이거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는 건축을 해야 되겠죠? 맞죠?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기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법이면 저게 일반법이면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없다고 해서 난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3년 동안 개발 행위를 금지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5년까지 금지할 수 있어요. 개발 행위를. 개발 행위를 금지하니까 오히려 개발이 될 거라고 좋아서 들떠 있었는데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불편하죠? 그래서 그게 무한정 돼봐요. 너무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몇 년 동안 수립이 안 되면 3년 동안 안 되면 도시군 관리구로 폐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폐지를 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었던 것을 좀 다시 회복시켜주기가 이거예요. 자,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어요. 아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획관리지역의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왜 했는가 봤더니 여기 사는 주민들이 하도 요구해서요. 필요성이 있다 해서 수립을 해줬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들이 이반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기지계 할 수 있잖아요, 이반 제한. 지구 단위. 그럼 이반 제한에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아파트나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가나다에서. 아파트를 이거 만들 생각 안 하고 땅이나 팔아먹고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구 단위계 효력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5년이에요. 주민들이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동안 관련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은 5년 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규모가 크죠.
준비기간을 5년 줘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5년 이내. 여러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단독주택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5년보다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규모가 큰 것들은 몇 년? 이렇게 아주 큰 거 5년. 자,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력 상실 여기 있는 거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거만 체크하시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읽어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기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기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세 번째 줄에 뭐 체크하면 돼 이제?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에 법률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효력을 잃으면 고시해 줍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개고시잖아요. 중개고시. 고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할 거죠? 고시해야 된다는 맞아요? 틀려요? 다 맞고. 지금 여러분 중개고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맞고. 고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다 틀렸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죠? 고시하고 전혀 무관한 아주 경미한 행위라든가 고시하고 상관도 없는 걸 고시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안 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고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고시를 해줘야 우리가 탈게 회복 권리를 회복한 걸 자유를 회복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통행 금지할 때도 사이렌 울리고 통행 금지 해제가 돼도 이제 다녀도 됩니다. 사이렌 또 울려요. 조선시대도 종 울렸고 다니지 말라고 다니라고 또 종을 울리고 그래서 새벽에도 종이 아니고 종인가? 북인가? 뭐 북을 쳤나? 북을 쳤죠. 자, 다시 이제 효력 상실하면 고시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시험에서. 이제 틀리면 안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5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대요.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라 건축하면 돼요. 그래서 그 틈을 빌어서 난기가 우후죽순 개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국장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금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필요하면 2년 연장해서 최장 5년간 개발행위를 금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 내용이 됩니다. 연계해서 하면 처음에 어려운데 연계하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확실한 점수가 나와요. 이제 이해를 하는. 근데 그냥 외우면요. 외울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점수가 안 나와요. 과락이야, 과락 그냥. 좀 어렵게 나오면 작년 재작년 같으면 그냥 과락이에요. 외운 사람들은. 자, 이제 개발행위가는 다음 주에 보고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간단히 이제 총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러한 곳에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도시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는 그 면적이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런 거 아닌 것도 있거든요. 면적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 그냥 하시고. 이제 여기서 아파트 연립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로 내려고 그러면 시험지 2페이지가 필요해요. 안 나옵니다. 만약에 네모해놓고 괄호에 맞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통은 다 강의해요. 이거 외우라고. 근데 그 사람들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니까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빼라고 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잖아요. 오늘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외우는 건 그 다음에 하셔요. 7월 8일 하셔도 돼요.
최대한 듣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둘씩 알아나가야 돼요. 그냥 이거 숫자 쭉 나열해서 외워라 그러면 그거 이해할 게 없으니까 쉬운 걸로 느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죠. 몇 년 지났어요? 어디에서요? 택지개발지구가 또 정비가 또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일 때. 어디에서요? 시가와 공원. 그리고 또 뭐가 뭘로 바뀌었죠? 녹지가 주상으로 바뀐 거. 이제 이 노란 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노란 거는 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해야 되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수립해줘야 돼요? 3년.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계획의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곳에 전부 해야 돼요? 일부 해야 돼요? 아니면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어요. 전부나 일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냥 외우라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쉬운데 어려워요, 나중에. 엄청 헷갈리는 거. 전부나 일부도 여러분들 이해했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가? 까먹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통제하게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죠,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없으면 이제 그러하지 않다고 그랬고. 지구 단위 계획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꼭 있잖아요. 꼭 그 말은 틀렸고 지금은 그건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뭐 묘지공원이라든가 대학 같은 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선이라든가 색채, 교통은 포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몇 년, 그럼 이제 주민들이 이반제를 했을 때는 얼마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아파트니까 좀 전에 그래서 숫자 금방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5년 같은 거 숫자를 다양한 차원에서 이것만 1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처음 헷갈려도 자꾸 들으면서 이제 비교를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요? 용적률은요? 200까지 완화할 수 있고 근데 도시역에서 건폐율 완화할 때는 내가 제공한 그런 공공시설 부지로 내가 제공한 면적만큼 완화해줘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20제곱미터를 내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그러면 해당 건폐율 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폐율에 100분의 20을 곱해서 그것만큼 추가하면 돼요. 용적률은 그보다 더 많아지는데 숫자 구조가 복잡하고요. 공식도 우리 법의 건폐율은 배분법칙으로 해서 괄호 안에 있는 걸 풀어서 썼고 용적률은 또 뭐 그걸 안 하고 해가지고 더 숫자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좀 단순화 시켜서 강의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납니다. 공식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요 여기다가 도로 설치 비용을 제공했으면 그 비용만큼에 해당되는 용지를 제공한 걸로 본다고 했죠. 그럼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안 나왔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뒤에 골목길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큰 길이고 골목길이에요. 이게 더 길이 커지면서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공공시설이 용도가 폐지됐죠. 그거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럼 네가 이거 줬으니 너 이거 가져가. 이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내가 10을 받았어요. 10제곱미터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건폐율이 60이면은 100분에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요? 10. 그죠? 내가 제공한 공공시설 부지 대신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부지를 다시 토지 소유자가 제공을 받았다면 그 제공받은 면적만큼은 제외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통해서 알면 되는 거죠. 그것들은 가외 올라가지 말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정도까지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봤습니다. 개발 행위관은 마지막에 보고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것만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알면 공부하면 되겠. 딱 하루거리인데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진도 나가야 돼요. 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게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반 시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통 시설, 공간 시설, 유통 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 시설. 이렇게 다 일부러 써주는 이유는 이거 시험에서 알려줘요. 체육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공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하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거 찾을 때. 그리고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뭐 도로라든가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은 쉽죠. 그러니까 혹시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겠죠. 뭐 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하는 것도 있겠고,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없어진 건 말 안 합니다. 가끔 책이 교재에 보면 이것이 없어졌음에 유의해라 그러는데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없어진 걸 왜 해요? 그러면 안 내요 그런 것들. 있는 걸, 그리고 없어진 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몇 개 안 되면 그걸 하겠지만 또 연역적으로 우리 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해마다 한 3번, 4번씩 바뀌어요. 국토계획법 바뀌죠. 대통령령 바뀌죠. 부령 바뀌죠. 그럼 18개가 3번, 4번 바뀌면은 100여 차례 바뀌어요. 100여 차례. 농지법까지 따지면은. 그거 뭐 없어지는 거 중요한 것만 제가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 중에 중요한 거. 새로 나온 중요한 제도를 공부해야지 없어진 거는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공간설에 뭐 공원이라든가 광장, 녹지, 공공공지, 유원지인데 뭐 얘는 답이 아니고 유통공급시설이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걸 외워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연상을 하셔야 돼요. 공급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연상할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쉬운 것들은 거의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그리고 가스, 통신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하에 구덩이를 파서 한꺼번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예요. 공동구. 공동구는 따라서 뭐에 들어간 거예요? 공급시설, 공급시설. 여기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어요. 연결하면 잘못된 건. 그리고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뭐예요? 유통 공급시설입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여기 이제 뭐 학교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게 지문에 종종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 하는 게 있는데 뭐 사회복지시설 정도 한번 봐주시고, 방제시설은 재난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 들어가 있으면 다 방제시설이에요. 사방시설, 방풍, 방화, 뭐 방조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방제시설입니다. 근데 뭐도 방제시설 쓰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도 방제시설. 하천에 대응해서 뭐가 있었죠? 하수도. 이것은 뭐야? 보건, 환경, 기초시설. 하수도. 그리고 하수. 여기는 이제 하천 기억 잘 해주시고,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도. 또 하나 있는데 헷갈리게 폐차장.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을 했습니다. 폐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서 다시 교통수단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함부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환경기초시설. 그냥 공부 안 하면 여기다 붙여놓으면 헷갈리죠. 헷갈릴 만한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수질 오염 관련 시설이라는 것들은 환경기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생긴 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하는 게 있어요. 빗물 저장 뒤에 있는 말 기억하려고 안 해도 돼요. 빗물 하면 뭐요? 이것도 이제 다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됩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것은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이제 도축장.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또 알 수 있죠? 마장 중에 도축장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공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해요. 아무렇게나 동네에서 소, 돼지 잡아서 먹으면 그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환경, 기초, 보건위생시설, 위생시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네, 장사시설 하는 것도 이게 뭐 화장시설, 봉안시설, 공동묘지 이런 것들 장사시설 그러는데 장사시설도 이제 돌아가신 분을 고려하면 뭐 도덕적으로는 추모시설이지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거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뭐에 포함돼요? 보건위생시설. 시체를 방치하면 우리의 전염병 같은 거 창궐해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되니까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다른 곳에 나올 때가 제일 많은데 앞으로 이제 장사시설 이렇게 표현이 딱 돼서 한정됐기 때문에 다른 거 답으로 쳐야 될 때 가능성이 먼저 폐차장, 하수도, 하천 이런 게 더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여기 자연장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장지 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서. 이제 자연장지는 수목장 같은 거 하는 걸 자연장지 이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뭐 공간시설 막 이런 데 헷갈리게 되는데 저건 이제 자연장지는 여기 장사시설에 세부적인 내용 국토교통부 0이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언급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장사시설 뭐예요?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 이게 기반시설입니다. 자,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대도시관시장군서는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건 지구단위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구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도시관시장군서도 이걸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이반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반을 해서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가 남양주시에 50만 넘어야 안 돼요? 넘죠. 그럼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는 구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돼요. 대도시가 아니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장이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로 설치하기로 했어요. 도로 설치하기로 하면 여기서 이반하죠, 이들이. 입안에서 남양시장이 했다 그러면 남양시장이 결정하고, 국장이 국가기획 관련해서 했으면 국장이 결정하고, 도지사가 했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남양주는 대도시아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구리에서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장이, 도지사가 있으면 도지사가, 구리시장이 했으면 이제 그래도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1월 20일 결정 고시했어요. 도로 설치하겠다는 효력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고, 만약에 1월 21일 날 뭘 고시해야 돼요? 지형도면 고시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구로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얘를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도시군 계획설,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쉽잖아요, 이건.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은, 자, 원칙.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폐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시간 좀 나왔는데 누가 별로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미리 결정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틀렸어요. 원칙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아닌 것들도 있더라. 아닌 거 좀 이따 보겠고, 아닌 걸 다 못 외워도 좋은데 꼭 이건 알아야 돼요. 꼭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 정도 알아야 돼요. 아닌 거 몇 개 이제 외우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 하는 게 공동구. 공동구 있죠? 공동구는 이것도 이제 도시군 계획서류로서 이거 하는 사업 관련된데 약간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공동구는. 그래서 공동구는 이거 하나하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매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규정들이 있고, 또 광역시설 하는 게 있어요. 광역시설. 도로 같은 것들이 남양주에서 구리가 연결되거나 막 대한민국 전부 관통하는 도로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광역시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광역시설 하게 되면, 자, 인천광역시라는 말 하기 전에 그거 외에 광역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둘 이상의 시도나 둘 이상의 시군이 관련되면 광역 그랬죠? 그러니까 광역시설 하게 되면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광역시설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둘 이상과 관련될 때 그것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가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죠, 협의. 그죠? 그래서 이제 협의, 항상 무슨 협의한다 이런 말 나오면 맞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말 나오면 협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뭐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말이 둘이 상고 관련되는데 협의회 하는 말 나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건 두 군데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협의회 이런 말 나오면 어디 있는가 몰라도 돼요. 맞다. 그냥 협의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 뭐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 해당 파트에서 줄 한번 그어드리고 그냥 눈에 익혀가지고 그 이해를 못하더라도 익혀서 이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구하고 광역시설 이 두 가지 이제 조금 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두 개 보고 이제 도시공개시설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